네, 그럼 오늘 현장 플러스는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금융지주사들의 주주총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줄줄이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주요 쟁점들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임명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할 뻔했습니다. 네, 주주총회 얘기를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뭐가 쟁점이 될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지주사원대 가장 처음으로 내일 이제 주주총회를 여는데요. 그 신한금융주총에서는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서 차기 회장 승계를 준비해야 되는 한동호 회장의 후계 구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지난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남궁훈 이사회 의장을 그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하고 사회이사 3명에 대한 신규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남궁훈 의장입니다. 그 남궁훈 의장은 한동호 회장의 서울대법대 1년 선배로 그 한 회장의 우호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원래대로라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 사회이사의 임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남궁 의장을 이사회에 잔류시키기 위해서 그 기타 비상무 이사라는 예외적인 직함까지 주면서 사실상 임기를 연장한 겁니다. 기타 비상무 이사라는 게 원래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의 인사에게 이제 할당되는 직책인데요. 예. 그 보통 은행장이나 뭐 주요 주주사 관계자가 주로 이 보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요. 뭐 보직이 옮겨졌으니까 네. 불법이다, 뭐 규준을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범 규준에 이제 직접적으로 위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모범 규준상에 그 사회이사의 임기 만료는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요.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기타 이사직에 대한 임기 만료나 또 사회이사 출신 이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타 비상무 이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1년 단위 이렇게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예외 직함까지 붙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직위까지 바꿔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사회에 대한 이제 한동호 회장의 장악력을 좀 높이기 위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총에서는 남궁 의장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이사 3명에 대한 신규 선임 안건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그 대부분의 사회이사들이 1, 2년 안팎의 신참 사회이사입니다. 때문에 이제 한 회장의 입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사회 안에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요. 그 앞으로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계 구도에 있어서 한동호 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차기 회장 후보군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 언급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차기 후보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4일이죠. 그 신한금융지주에서 그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뭐 일명 자경위를 열고서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CEO 7명 가운데 그 4명에 대한 좀 교체를 했는데요. 네. 그 아무래도 주요 계열사 CEO가 바뀌면서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이번 인사에서는 신한은행장 또 신한카드 사장과 함께 차기 회장의 유력 후보군에 속하는 신한생명 이성락 사장이 연임에 실패를 했고요. 또 이병찬 전 부사장이 그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이성락 사장은 유력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임 실패로 후계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락 사장이 회장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이 사장의 입지는 좀 약해졌다는 좀 분석입니다. 또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한 강대석 신한금융투자사장도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조영병 신한은행장, 서진원 전 은행장, 또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가 더 무게감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이른가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복병이 되는 게 서진원 전 은행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륜도 있고 주식에 대한 장악력이기 때문에 서 전 은행장이 좀 유력하다라는 말들도 하긴 하는데 예. 그 서 전 은행장이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는 이번 차기 회장 구도의 변수는 서 전 은행장의 건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변수거리가 또 네. 현장 분위기는 그렇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B금융지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이사에 대해서 이전에 뭐
사회이사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금융권 예를 들면서 KB금융지주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기존에 2년이었던 것도 1년으로 줄이는 것이 대세였는데 네. 다시 좀 2년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KB금융지주는 이제 내일 모레 그 25일 날 주주총회를 여는데요. 이때 그 사회이사 7명을 재선임하는 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임기 1년으로 사회이사가 임명이 된 게 다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그 앞서 KB금융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4년 KB 사태 이후 사회이사의 힘이 너무 세다. 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자 사회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또 하위 평가를 받은 2명의 사회이사를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이사가 그나마 2년이었던 것도 1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갖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그러면 다시 늘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KB금융 측에서는 뭐 지배구조 안정 때문이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윤종규 회장이 기존 인물로 이제 이사회를 꾸려서 이제 지배구조의 연속성도 좀 깨하고 또 조직 안정을 좀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KB 사태 이후 스스로 내놓았던 지배구조 개선안을 뭐 결과적으로 채 1년도 지속하지 못했다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번에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대목이 그 당초에는 뭐 김옥찬 사장이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거라는 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좀 무산이 되면서 윤종규 회장과 이홍 국민은행 부행장 2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행장 임기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 만큼요. 그 내년 주총에서는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입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떤 조직의 변화, 후계구도, 지배 구조 뭐 전반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중에 하나가 현재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김정태 회장 1인 사내이사 체제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이제 현 사내이사인 김정태 회장 이외에도 뭐 김병호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명주 KB 하나은행장 등 2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지난해 3월 주총에서 김정태 회장 1인 사내이사 체제로 바꾼 지 불과 1년 만인데요. 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 김정태 회장과 최흥식 전 지주사장, 김종준 구 하나은행장과 윤영로 구 외환은행장 등 4명의 사내이사 체제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행 출범을 앞두고 조직 슬림화를 이유로 사내이사를 김 회장 1인 체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번에 김병호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명주 KB 하나은행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이 되게 되면 차기 회장 후보인 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은 데다가 그 추가 연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직 뭐 후계자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이 밖에도 25일에는 우리은행 주주총회도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과 이동건 그룹장 2인 사내이사 체제에서 남기명 그룹장을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저 그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요. 경영자 네. 승계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정태 회장 임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 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분위기가 네. 좀 낌새는 있는 거죠. 그 후계자 프로그램으로. 그 제가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는 예. 사실상 그 후계자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김정태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서 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병호 하나금융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출신으로 네. 그 김승유 회장 라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 내 역학 구도들이 네. 반영이 돼서 뭐 경합과 뭐 차기 회장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라인 싸움도 있어야 될 테고 경쟁 구도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첨예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뉴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만 저희가 전해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속내를 한번 알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주총회 워낙 한꺼번에 많이 열리다 보니까 잠깐만 놓치더라도 그냥 한 회사 인사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저희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또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임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